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이버 검색창 킹싹 양말입니다. 네이버 검색창 킹싹 양말 지난 4월 21일 라이브 숏클랩 생방송 짧은 방송 동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색창 킹싹 치시면은 다양한 종류의 양말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필요한 것 선택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많이 신는 더신 종류, 두꺼운 것, 얇은 것 등등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천간 합충 끝나고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치지 합충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치지 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지합 지금 도면상 그림은 없고요.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치지합 다섯 번째 개념 정리. 치지합을 이해하기에 앞서 개념에 대해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천간합에서도 다루었던 합과 합화에 대한 개념을 다시 되새겨보고 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소개하겠습니다. 합 두 개 이상의 간지가 모여서 묶이는 현상, 두 개 이상의 간지가 묶여서 하나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첫촉과 첫째 본인의 힘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고, 둘째 효과 충이나 형과 같은 부정적인 요인이 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합화 천간에서 합과 합화에 관해서 말씀드렸죠. 계속 이어집니다. 합이 된 이후에 자신의 성질을 버리고 다른 오행으로 완전히 바뀌는 현상, 오행, 목화토 금토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효과는 합화가 이루어지면 완전히 다른 오행의 기운으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주 원국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짐. 예를 들어서 목이 금으로 변해버린다더니면 해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합과 합화의 이해 가로 닫고 천간합의 경우 정임합목이라는 공식에 의해 정과 임, 그래 정화와 임수 합목이라는 공식에 정화 가로 열고 정화와 임수가 만나면 모구 기운을 뿜어냅니다. 이때 정화와 임수가 합을 이루면 그 자체만으로 모구 기운을 추가로 뿜어낸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조건에 힘입어 정화와 임수가 합화를 이루면 정화와 임수는 자신의 성질을 버리고 목으로 변하고 맙니다. 합과 합화의 차이점입니다. 합은 예를 정임 합목은 정화와 임수가 그대로 이 성질을 유지하면서 모구 기운을 왕성하게 뿜어내는 거고, 합화는 완전 정임 합목에서 정과 임이 완전히 자기 성질을 버리고 목으로 변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추가로 기운을 뿜어낸다. 합화는 완전히 변한다. 가로 열고 운에서의 합과 합화 가로 닫고 운에서의 합이 이루어지면 방해하는 요소 충이 없는 이상 무조건 합화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국이라고 국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판 혹은 일이 벌어지는 형편이나 장면을 의미합니다. 명리학에서는 국이라는 단어가 세력이라는 의미로 통합니다. 세력. 주로 합에 의한 사주 원구의 상황을 의미할 때 쓰이는데 천간에서는 쓰이지 않고 지지에서만 쓰입니다. 세력이라는 것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국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판, 일이 벌어지는 형편이나 장면을 의미합니다. 명리학에서는 국이라는 단어가 세력이라는 의미로 통합니다. 국이나 세력이나 주로 합에 의한 사주 원국은 사주 팔자
사주 원국의 상황을 의미할 때 쓰이는데 천간에서는 하늘의 기운에서는 쓰이지 않고 지지에서만 쓰입니다. 땅의 기운. 국을 이루었다는 세력을 이루었다. 수국을 이루었다는 오행수가 세력을 이루었다. 목국을 이루었다. 오행목이 세력을 이루었다는 표현이 자주 사용됩니다. 지지의 합에 대해 이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을 이루었다. 세력을 이루었다. 국을 이루었다. 세력을 이루었다. 그리고 수국을 이루었다는 수국을 이루었다면은 오행수가 세력을 이루었다. 그리고 목국을 이루었다면 오행목이 세력을 이루었다. 이런 뜻으로 앞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다음은 천간과 지지의 차이에서 이어집니다. 설명이 천간과 지지의 차이. 그리고 이렇게 도면도 나와 있습니다. 천간과 지지의 차이에 관해서 설명이 들어가겠습니다. 천간과 지지의 차이. 천간 하늘의 기운이고 지지는 땅의 기운이죠. 그래서 천간은 그 성정이 단순하고 순수하고 강력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순수하고 강렬한 기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병화라는 천간이 있다면 병화는 그냥 병화입니다. 물상적으로는 온 병화를 물상적으로는 온 천지를 비추는 태양. 우리가 날이 밝으면 태양, 지금 이 순간에도 태양이 밝게 비추고 있죠. 그래서 물상적으로는 온 천지를 비추는 태양, 병화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렬한 빛을 의미합니다. 다른 거추장스러운 것들, 예를 복잡한 것들은 담아내고 있지 않습니다. 순수하고 완전한 기운, 굳이 비유하자면 우주에서 내려오는 원초적인 기운이 천간입니다. 따라서 천간은 합과 충도 아주 단순합니다. 합의 경우의 병화는 오로지 신금하고만 천간에 신금, 경금, 신금이 있죠. 음금입니다. 오로지 신금하고만 관계 합을 맺습니다. 다른 복잡한 것은 집어치우고 단순하게 1대1의 관계, 순수한 관계만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지지는 다릅니다. 지지는 그 성경이 복잡하고 불순하고 좌충우돌입니다. 즉 이리부터 저리 튕겨졌다 하며 예측할 수 없는 기운이 바로 지지입니다. 만약 축토라는 지지에 자축이 있죠. 지지에 만약 축토라는 지지가 있다면 축토 안에는 무려 3가지 종류의 기운이 뒤섞여 있습니다. 하나의 지지 안에 3가지 요소가 뒤섞여서 복잡하게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가로 열고 축토는 개수 더하기 신금 더하기 기토 가로 닫고 3개가 그러니까 지지 축토 안에 3가지 기운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축토는 개수 신금 천간의 개수와 천간의 신금과 기토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축토 안에 이 3 기운이 들어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바로 지장간, 즉 말하자면 사전적 의미로는 지지 안에 숨어있는 천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지장간, 개, 신계, 각 지지마다 자는 임계, 이게 아주 중요한 지장간의 하나의 규칙입니다. 자는 임계, 계속이죠. 축은 개신계. 그래서 예를 지금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요. 참고로 지장간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약 축토라는 지지가 있다면 축토 안에는 무려 3가지 종류, 즉 축토 안에는 개수, 신금, 기토 이게 비율적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무려 3가지 종류 기운이 뒤섞여 있습니다. 하나의 지지 안에
세 가지 요소가 뒤섞여서 복잡하게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로 열고 축토는 개수 더하기 신금 더하기 기토, 축토 안에 이 개신기, 나중에 익숙해지면 축토, 개수, 신금, 기토 그런 식으로 한다고요. 나중에 좀 축토 안에 개신기하면 천간의 마지막 10번째 개와, 개수와, 그리고 신금 8번째 신금, 그리고 6번째 기토가 축토 안에 들어서 공존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개신기로 나온 이 개념이 바로 지장간이라는 개념입니다. 지, 땅, 지, 감출장, 청간할 때 간, 그래서 지지 안에 숨어있는 청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장간. 새로운 용어가 또 나왔죠. 계속 이어집니다. 원론적인 개념으로는 하늘의 기운이 천간이, 원론적인 개념으로는 하늘의 기운인 천간이 땅에 내려와 서로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만들어진 것이 지지인 것입니다. 바로 지장간에 관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지는 합에 있어도 아주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천간 합의 종류가 하나인 반면 지지는 종류만 해도 여러 가지가 됩니다. 지상에서 다양하게 맺어지고 흩어지는 인간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지 합의 종류, 천간과 달리 지지의 합은 그 종류가 많습니다. 지지 합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지 합, 삼합, 지지 합, 이방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면을 보이시죠. 지금 우측에 지지 합, 1, 삼합, 세 가지 합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지 합, 방합 이렇게 나와 있죠. 도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지 먼저, 삼합 먼저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해, 묘, 미 하면은 이렇게 목국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인, 오, 술 하면 화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사, 유, 축 하면 금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신, 자, 진, 수국인데 이게 지금 오자가 됐네요. 사 바로 밑에 신이 들어가야 되는데, 신과 맨 밑에 자신, 신자진, 자신진이 아니고요. 신과 자가 박혔습니다. 신이 먼저 나와야 되네. 자가 먼저 나왔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지 합, 삼합 정말 중요한 합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삼합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생기, 왕기, 고, 생기, 플러스 더하기 표시가 있죠. 생기, 왕기, 고지는 국 이렇게 나와 있죠. 생기, 왕기, 맨 처음에 해가 생기, 그 다음에 묘가 왕지, 그 다음에 미토는 고지, 토는 지금 노랗게 표시된 진술, 충미 이렇게 됐는데 미, 술, 축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순서상 해, 묘, 미, 해는 해수, 지지의 해수, 맨 마지막 해수, 해, 묘, 미, 묘는 토끼묘라고 그래가지고 네 번째죠. 자, 축, 인, 묘에서, 그리고 더하기 미토, 는 이렇게 세 개가 지지가 합해지면은 목국, 아까 국이라는 건 세력을 이룬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삼합에서 생기, 첫 번째 인신사회가 역마가 되겠습니다. 인신사회. 그래 지금 지지를 수장도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약지, 무명기라고도 하죠. 12자 중에 2자가 더 있어요. 천간은 여기 첫째 마디, 금지 첫째 마디로 시작되는데, 지지는 2자가 더 있기 때문에 약지, 무명지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그렇죠? 그래서 자, 일, 추, 이, 인, 삼, 묘, 사, 진, 오, 사, 육, 오, 칠, 미, 8, 신, 9, 개, 유 10, 그리고 술 11, 해 12,
12지 맞지 않습니까?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즉 말하자면은 지지는 무명지, 약지부터 출발해서 약지 마지막 첫 마디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자, 축 그리고 검지 네 마디 다 사용하고 장지와 약지는 다시 장지는 말하자면 약지는 두 마디를 사용해 첫 마디하고 마지막 마디하고요. 나머지 그리고 이거는 또 역시 새끼손가락과 검지 손가락은 양 손가락은 이 네 마디를 사용하고 역시 이것도 네 마디 이것도 네 마디 그리고 무명지만 두 마디 첫 마디와 마지막 마디 그리고 나머지 이 장기만 한 마디만 사용하나요? 자, 죽,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그죠? 이 엄지는 다섯 손가락 중에 엄지는 가르치는 손, 지시손.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나중에 역행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해, 술, 유, 신, 미, 오, 사, 진, 묘, 인, 축, 자 이렇게 거꾸로도 역으로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순서대로 자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하듯이 해, 술, 유, 신, 미, 오, 사, 진, 묘, 인, 축, 자 이 거꾸로도 자유자재로 하셔야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해, 묘, 미 그러니까 이제 생지와 왕지와 고지와 국이라고 그랬는데 생지는 처음 시작하는 그러니까 인신사해라고요. 인신사해 지금 말씀 인 여기는 자축인이잖아요. 인 그리고 인신사해 서로 충인데요. 마지막 사이드 이게 역마라고 해가지고요. 생지 처음에 불러오는 기운 그리고 왕지는 자오묘이라고 자오묘 자오묘유 충길입니다. 자오묘유 자오충 충미충에 되지 자오묘유 이 네 개가 왕지 중앙에서 가장 계절의 힘을 발휘한다는 왕지 그리고 고지는 진술충미 진술충미라고 그래가지고 고지는 말 그대로 창고고 묘고고 고입니다. 그래서 이 세 지지가 합해질 때 목국, 화국, 금국, 수국 이 얘기가 뭐냐면요. 해, 묘, 미는 묘는 봄을 뜻합니다. 봄 그리고 인, 오, 술은 여름을 뜻하고 그래 봄은 목국 녹색 목국 그리고 인, 오, 술은 화 여름 덥잖아요. 그리고 사, 유, 축은 금 가을을 뜻하고 그래서 금 그리고 이 마지막 삼합에서 지금 오자가 생겼어요. 신자진인데 자신진으로 그래서 신자진은 수국은 겨울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뜻합니다. 다시 한번 삼합 1번에 지지합에서 3합 세 합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처음에 해, 묘, 미는 목 그럼 이게 목국입니다. 그래서 해는 겨울이에요. 그리고 묘는 봄, 미는 그리고 마지막 고지라고 그래가지고 미, 술, 축, 진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차차 계속 나오기 때문에 삼합국을 해묘미는 목국을 이루고 인오수는 화국 여름을 뜻하고 사유축은 사유축은 가을을 뜻하고 금국 그리고 신자진은 겨울을 뜻하는 수국 이렇게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은 목, 화는 여름, 금은 가을 그리고 수는 겨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합, 목국 마지막에 생지, 왕지, 고지, 목국 이렇게 계속 반복되니까요. 지금 이거는
분명히 숙지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삼합, 지지합에서 가장 중요도를 차지하는 합입니다. 다음에는 지지합, 방합이라는 것은 계절합. 예를 순서대로 순서대로 여기 보여드린 방합 두 번째 도면을 먼저 보시죠. 제가 볼 때는 좌측 지지합 두 번째 방합이라고 나와 있죠. 방합. 인, 묘, 진, 목. 묘는 봄을 의미한다는 걸 말씀드렸죠. 인, 묘, 진. 인도 인목이 목이기 때문에 녹색. 진은 토기 때문에 노란색. 역시 인묘진은 이렇게 목, 봄을 뜻하는 거죠. 국. 인묘진, 복. 순서는 이렇게. 이거는 방학이라는 건 순서대로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나갑니다. 순서상. 그래서 인묘진은 목국, 그리고 사오미는 화, 여름, 그리고 신유술은 금, 가을, 그리고 해자축은 수국, 겨울. 이렇게 역시 봄은 목, 화는 여름, 금은 가을, 수는 겨울. 그래서 인묘는 녹색, 목이기 때문에 목국. 진이나 미나 술이나 축은 토기 때문에 노란색. 사오는 빨간색. 왜냐? 화기 때문에, 빨갛기 때문에. 신유는 흰색, 금이기 때문에 오행상. 물상면으로 말씀드린 술은 토기 때문에 녹색, 노란색. 그리고 금, 신유술은 금, 가을을 뜻하고 금국을 얘기하기 때문에 흰색. 그리고 해자는 해물입니다. 해수, 자수. 그렇기 때문에 겨울을 뜻하는 거고, 물을 뜻하는. 그리고 해자축은 축토는 겨울토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해자축은 수국, 겨울을 뜻해서 까맣게 표시했잖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봄, 인묘진, 이게 방합이라고 차례대로. 인묘진 봄, 사오미는 여름. 사오, 덥다 해서 사오미 불이잖아요. 사도 화, 오도 화. 미는 미토, 여름의 토, 미토. 그래서 인묘진, 봄의 토, 진토는 봄의 토. 사오미는 여름, 미토, 여름토. 그리고 신유술은 가을입니다. 가을토. 술은 가을토. 그리고 해자축, 1년 4계절이잖아요. 해자축은 겨울, 축은 축토라고 해야죠. 겨울토. 땅, 아주 땡땡한 단단한 해자축. 겨울이니까 꽁꽁 얼었을 거 아닙니까? 해자축. 그리고 해자는 해수, 자수에서 수지요. 해자축, 겨울을 뜻합니다. 그래서 인묘진 봄, 사오미 여름, 신유술 가을, 해자축, 이래서 겨울, 1년 4계절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지합 방합은 인묘진은 목국, 그리고 사오미는 화국, 그리고 신유술은 금국, 그리고 해자축은 수국, 이 얘기입니다. 계속 앞으로 반복이 될 거니까요.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지지합, 육합, 지지합, 암합, 이렇게 또 도면이 먼저 나옵니다. 지지합, 육합, 6가지 합이라는 얘기죠. 지지합, 암합, 여기에 관한 이야기가 또 자세히 이어지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공식입니다. 지지합, 육합, 지지합, 방합, 암합, 이게 전부 공식입니다. 이거를 숙지를 하셔야 풀이를 할 수가 있고, 앞으로 진도도 나갈 수 있고, 또 재미도 있고, 하나의 공식이니까 한번 일단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자기 것으로 완전히 숙지가 되면은 이제 재밌는 거잖아요. 공사가, 기초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계속 사상 누각이 안 되듯이 기초가 확립이 돼야
재미도 붙고 또 어느 순간에 또 의욕도 나고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공식이 있다는 것. 이러한 기본적인 공식은 숙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 네, 예를 들어서 자축토 이렇게 지지가 참 육합이라는 것은 이것도 수장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과 해 여기에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 수장도로 좀 이해를 하면 빠릅니다. 인 사이드 여기서 해 사이드 자축인 인 아닙니까? 인 그리고 해가 마지막이면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서 인해목 그냥 써서 외우려면 잊어버리고 또 기억도 잘한다고 그러니까 인해목 그리고 자축토입니다. 자축이잖아요. 자축토 그리고 사신수 자축인묘 진사 사죠. 여기 오미신이죠. 사신수 금지 마지막 마디와 새끼손가락 마지막 사신수 자축인묘 진사니까 여기 오미신 사신수 그리고 사신수 그리고 오미화 여기 오미잖아요. 오미화 그리고 진유금 진과 유 신유 그리고 인묘 진이잖아요. 진사 밑에 바로 진사 그래서 진유 이렇게 진유금 가루죠. 진유금 그다음에 묘술 묘와 인묘 묘와 술 해술 아닙니까? 해술료 묘술 이렇게 서로 가로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 사이드 쉽죠. 검지 천마디 새끼손가락 천마디 인해목 그리고 여기 사신 검지 마지막 마디 새끼손가락 마지막 사신수 그리고 이게 오미화 장지와 약지 천마디 오미화 오미 사오미신이 아니 오미화 그리고 진유 인묘진 진유 신유니까 진유 금 유는 금이에요. 그리고 묘술화 묘와 술이 합해지면 화 이런 식으로 이 수장도를 이용하면은요 그냥 써서 외우는 것보다 쉬워요. 이 먼저 그러니까 이거를 지지를 이렇게 출발 약지 손가락 천마디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 수장도를 한번 쓰셔가지고 이 손가락을 그려가지고 약지의 자 지지니까 장지의 천마디 축 그리고 검지 천마디가 인 그리고 두 번째가 검지의 두 번째가 묘 세 번째가 진 네 번째 검지의 마지막 마디가 자축인묘 진사잖아요. 오 장지의 맨 끝마디가 오 기억하기 좋잖아요. 그 다음에 오 다음에 미잖아요. 미 그리고 미 다음에 새끼손가락 천마디의 신 그리고 두 번째가 신 다음에 유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마디가 술은 물상면으로 개를 뜻하는 거죠. 해는 돼지 집에서 기른 돼지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하면 그래서 다시 한번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먼저 수장도를 그리십시오. 네 개를 이렇게 여러분 그림을 못 그리면 그냥 이렇게 마디만 하나 둘 셋 넷 검지 네 마디 새끼손가락 네 마디 그리고 무명지 천마디와 이제 장지도 천마디 해야 되겠네. 그리고 끝에 마디 이 장지와 약지는 천마디와 마지막 마디 그리고 약지도 천마디와 마지막 마디 해서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처음이니까요. 우선 딱 그래가지고 약지의 천마디가 자로 출발하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 장기 천마디가 축 그리고 검지의 천마디가 자축인 그 다음에 검지의 두 천마디가 묘
셋째 마디가 진, 넷째 마디가 사, 그리고 장기 첫 마디가 오, 그리고 약지의 무명지의 첫 마디가 미, 새끼손가락의 첫 마디가 신, 두 번째가 유, 신은 원숭이, 유는 닭, 세 번째가 술, 개술이거든요. 그리고 해, 돼지해, 해. 그래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 이거를 도면에다가 우선 속달되기 전에 그리십시오. 손가락을 그려가지고 거듭 제가 말씀드린 건 처음이기 때문에 기억하시기 좋게 약지 무명지라고 약지 두 자가 더 있어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축, 천간에서는 검지 첫 마디부터 출발을 했는데 두 자가 더 있으니까 약지 첫 마디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거를 도면 그림으로 여러분이 노트나 아니면 필요한 A4 용지나 해서 그려가지고 좀 기억하기 쉽게 우선 지지를 기억하셔야 되겠죠. 12자를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그래서 제가 자꾸 천천히 말씀드린 거는 기억하기 좋게 수장대로 써서 하는 것도 좋죠. 그런데 이걸 한번 알아놓으면은 자가 첫째 여기야 이게 오야, 요게 신이야, 요게 사야, 요게 해야, 요게 인이야.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인해목, 인 호랑이와 물상면으로 말씀드려 이 여러분이 머리에 빨리 들어가게 인 호랑이 인자 인해목, 해는 돼지, 인해목. 검지와 새끼손가락 천마디끼리 더해지면 목이 되고 육합해서 지금 첫째 인해목, 사신 뱀과 원숭이 사신수, 육합 제가 말씀드린 거면 사와 신이 만나면은 사신수. 그리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장제 오라고 그랬지. 미, 그래서 오미화. 그리고 진유, 세 번째 마디 검지 진유, 여기도 새끼손가락 세 번째 마디 진유금. 그리고 묘술화, 묘와 술, 토끼와 개가 만나면 술토로 변한다. 묘술화. 그리고 자축토, 첫 번째 마디 약지 무명기의 첫 마디와 장지 첫 마디 자축으로 출발하잖아요. 자축토. 그래서 예를 들어 인해 목 하나, 그리고 사신수 둘, 오미 셋, 오미화, 그리고 진유금 넷, 그리고 묘술화 다섯, 그리고 자축토 여섯이잖아요. 그래서 육합. 그래서 수장도를 그려가지고 우선 익숙하지 못하니까요. 처음에 그러잖아요. 잘 이해가 안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림으로 좀 그리셔가지고 자, 축, 원래 오른쪽 손은 쓰면 안 됩니다. 이 하나로만 다 해야 됩니다. 자, 축, 인, 묘, 진. 여러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했었는데요. 엄지 가르치는 손, 지시손, 이거는 가르치는 손, 이 네 가지 손가락으로만 이용하면 됩니다. 그걸 가르쳐. 자, 지지에서는 두 자가 12자잖아요. 두 자가 더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려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약지라고도 하고 무명지, 두 용어로 쓰입니다. 이 네 번째 손가락은 약지, 첫 번째 하나 둘 셋 넷 아닙니까? 약지 첫 마디가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12자. 자일, 축이, 인삼, 묘사, 진, 오. 이 숫자도 기억해야 됩니다. 4, 6, 5, 7, 미, 8, 신, 9, 유, 10, 술, 11, 해, 12. 맞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그래.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게 지지 12자. 물상면은 자는 지, 축은 소, 이는 고랑이, 묘는 토끼, 지는 용. 용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하나의 상상의 동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물상면. 그래서 얼른 보면은 용은
임금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임금의 옷을 보면은 덮어 보시면 용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임금이 앉는 의자 역시 용이 그려져 있잖아요. 최고의 상징의 동물, 예, 사람이 꿈에 또 용, 예, 용 꿈을 꾸면은 태몽이 하면 큰 인물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볼 수도 없고 집에서 기르지도 않고 상상의 동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용. 그리고 여기에는 사는 흔히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지금 요즘 여름철이라 공기 맑은 시골 같은 데서는 흔히 볼 수 있을 겁니다. 뱀사. 오는 집에서 기르는 말. 제주도 같은 데는 말의 상징 아닙니까? 말. 그리고 미는 염소라고도 하고 염소, 양이라고도 하고 염소라고도 하고. 여러분이 양이라고도 알고 염소라고도. 양하고 염소는 좀 다르죠. 그런데 비슷비슷하니까 그냥 여러분이 편리할 대로 양으로 기억하셔도 되고 염소로 기억하셔도 됩니다. 염소, 양은 서양에서 이런 털 깎는 그거고 염소하고는 다르죠. 산에서 막 놓아 먹이, 물론 양도 전부 놓아 먹이죠. 근데 양은 털을 깎는 거고 염소는 털 깎는 거 없잖아요. 좀 차이가 있는데 양이나 염소로 좀 기억하시면 물상면으로 좀 말씀드려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겠어. 꼭 양이다, 원숭이다, 양이다, 염소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좀 사람의 융통이 유두리가 있어야 돼. 미는 염소나 양을 뜻하는구나 쉽게 하시면 되고, 원숭이 딱 틀에 박혔잖아요. 원숭이, 나무 재주 잘 부리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가 있다. 그것이 새끼손가락 천마디. 유는 다교자, 다교. 그리고 물상면으로 오행상으로 보면 유는 금입니다. 금. 가을도 뜻하는 거고, 자오미의 왕지 그런 식으로 중앙에서 활동하는 유. 그리고 술은 집에서 여러분이 애완용으로 기르는 갖가지 개들 있잖아요. 요즘은 너무나 애기보다 더, 과거에 애보다 애지중지하고 부모보다 더 사랑하고 애완동 반려견이라고 그러죠. 그래 짊어지고 품에 안고도 다니고 끌고도 다니고 그러던데, 그게 개술자. 해는 돼지에 여러분이 삼겹살 맛있게 잘 잡수잖아요. 가지각각까지 해서 뼈다귀 등등 해서 제가 하나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해? 돼지구나. 그리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의 물상면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집에 요즘은 고양이가 흔해서 그런지 지를 잘 볼 수가 없는데, 요즘도 시골은 공기도 맑고 곡식도 많고 해서, 서울은 곡식이 없잖아요. 아주 길거리 깨끗해서 개들이 먹고 살 게 없잖아요. 하지만 시골 같은 데 농사 짓고 죽어다 보면은 먹을 게 풍부하니까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좀 흔해 볼 수 있죠. 근데 고양이는 많았었는데 요즘 고양이들이 많아서 그런지 시 구경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축, 집에서 기르는 소. 옛날엔 자본이었습니다. 집에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 소 기르지, 여유 없는 소 기를 수도 없어요. 기를 돈이 없으니까. 돈이 하나의 소가 자산이었습니다. 축, 소. 집에서 기르죠. 호랑이 역시 저는 동물원에 가서 봤지 실제 산에서는 보지는 못했어요. 여러분도 역시 동물원에서는 접했을 겁니다. 호랑이, 묘, 토끼. 지금 어디 산책하다 보면 산에서 인위적으로 기르대요. 그것도 토끼 스스로 풀을 뜯어 먹어야 되거든요. 인공 사료를 주고 있더라고요. 정말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공기 좋은 데 살고 있는데 인위적으로 인공 닭 사료처럼 사료를 주면서 절대 일반인들 산책하는 사람들처럼 이런 풀 같은 거 주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장을 붙여놨더라고요. 이건 인공 사료를 먹고 자라는 토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래 풀 뜯어 먹고 사는 거예요. 풀을 사람들이 가져다 그러는데 인공 사료를 먹기 때문에 풀 주지 마라, 이런 식으로 경고가 붙어 있더라고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 계속 또 자연적인 사료를 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사료를 먹인가 봅니다. 그렇죠. 묘는 토끼, 지는 상상동물, 사는 뱀. 여러분들이 서울 사시는 분들은 잘 동물원에 가서 볼 수 있을런지 몰라도 잘 구경 못 오셨을 거예요. 오는 말. 옛날엔 마차가 아주 술에 많이 끌고, 소도 그렇고 아주 지금들은 경주마라고 그래요. 경마장이나 가면 볼 수 있고, 제주도나 가면 볼 수 있고 그러는데, 경마 같은 경마를 사용하는 말, 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원숭이, 염소.
우리가 양보다는 염소가 가깝죠. 우리 동양에서는 염소를 많이 혹한 시골 같은 데서 기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산에 또 약을 사용한다 그래서 약용으로 해서 또 산에 놓아서 먹이는 거. 양보다 원숭이로 염소로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신 원숭이도 동물원 같은 데나 뭐 열대지방은 막 지 맘대로 있지만 우리는 동물원에 가야 볼 수 있죠. 원숭이, 이우, 닭도 역시 시골에서 놓아 먹일 수도 있고 또 닭장에 키울 수도 있고 그리고 술, 개, 애완용 동물, 반려견, 그리고 해, 돼지 우리 안에서 기르는 역시 이런 것도 제가 전문적으로 기르는 사람 아니면 시골에서 좀 기르는 분들 있겠지만은 그렇다는 것 물상면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자추옥연묘 진사오미 이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의 공식입니다. 지지의 공식 12자 천간의 공식 천간 가불명정무기 그래서 열자 12자 천간 열자 지지 12자에서 천지조화를 이룬 갑자을축 병인정묘 무진기사 경우신 이런 식으로 쫙 해서 60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다는 게 환갑, 회갑, 돌환, 돌해 다시 60년 만에 갑자로 돌아온다 해서 회갑, 돌해 갑, 돌환, 환갑 해서 다 의미가 있듯이 다 이런 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과거 수천 년부터 이용하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이 학문이 무궁무진합니다. 미신 천부당만합니다. 미신이라는 미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저 사주쟁이 미신쟁이야. 그거는 과거 술사들이 깊이가 없고 그리고 하나의 밥벌이용으로 나무 등 쳐먹고 사기 쳐먹고 해서 이게 완전히 추락을 시켰어요. 완전 정말 아주 엄청나고 아주 무궁무진한 학문인데 이걸 하나의 부적 같은 것이나 하고 얼른 그러니까 효과를 봐야 되네. 돈은 몽땅 사기쳐 받아 먹고 정말 중요한 내용을 전달 안 해가지고 속아버리니까 사람 저거 미시냐 미치는 저거 엉클이야 이런 식으로 벌써 사주 오면 아주 이미지가 흐립니다. 아주 사람들 듣기에 저거 미신 사기꾼이야 뭐. 그런데 술사들이 과거에 목구멍이 우선이니까 보도청이다 보니까 어떻게 편하게 지내면서 어떻게든 남한테 돈 끌어내가지고 편하게 먹고 살려고 이렇게 너무너무 사기들을 많이 쳐가지고 이 정말 중요한 학문이 사람들한테 회의를 느끼게 만들고 지금 사주쟁이 미신쟁이야 이러니 그런 소리 듣지 않고 정말로 하나의 혁명적으로 저거는 정말로 인간의 나침판 인간의 등대 인간의 현대에 적응을 해야 되죠. 내비게이션이다 하는 걸 확실하게 깊이 있게 제대로 배우시면 이런 인간의 내비게이션 바른 등불 햇불 어둠을 밝히는 정말 천문입니다. 학문입니다. 정말 심오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얼라뚱땅 해가지고 배우려고 아니면 남을 속여가지고 돈벌이 하시려고 하면 처음부터 손대 배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걸 제대로 배워가지고 정말 어려움에서 어둠에서 헤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밝은 햇불 등불 내비게이션이 되시는 이러한 생각 가지고 여기에 공부를 하시려면 몰라도 그래야 지금 사주쟁이니 미신이니 이 말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학문이 되고 그리고 이 수천 년의 제1류의 천재들의 학문이 욕되지 않고 욕을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후손들이 바르게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바르게 배워서 바르게 안내를 해서 만내를 받은 분이 과연 바른 길잡이다. 정말 좋은 학문이다. 이래서 미신, 사주쟁이 이런 말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가 좀 뭐해서 조금 배워가지고 그걸 돈벌이용으로 사용하시려면 처음부터 아예 접근 안 하시는 것이 아주 좋은 일입니다. 제가 간절히 부탁해요. 얼마나 미신 혐오스럽습니까? 미신 불신하는 거 아닙니까? 이 좋은 학문을 갖다 미신으로 그러니까 반드시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안내하는 제대로 안내하면 밝게 안내해 주는데 세상에 그냥 되는 게 있습니까? 그런 수업용 아니면 수고용으로 복채를 조금 받아야 자기도 밥 먹고 사니까
그거는 예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걸 돈벌이용으로 해가지고 그냥 사기는 쳐가지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정말로 유명하신 분은 과거에 우리 시절은 백운학이라고 유명하신 분입니다. 네, 백운학이 삼척동자도 알았습니다. 예, 너무너무 유명해. 그렇게 유명하신 분들은요, 박지원 씨 같은 분, 그런 분들은 아주 대부호들이나 유명한 정치인들이요, 정말 우리들 용돈에 불과한 복채를 줍니다. 앞니를 내다봐주고 잘 안내를 해주니까 이제 좀 별로 실력도 없고 그러신 분들이 이제 좀 남을 막 속이고 그러는 거가 있는데, 정말 유명해 인정을 받으신 분들은 예 가만히 있어도 대기업이나 아주 대부나 유명한 정치인들이 선거 때 같은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예 유명한 분들은 그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예, 돈벌이 신경 안 해도 돼요. 신경 안 해도 잘 그렇게 유명해야 예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 예를 들면은 네 이런 경우가 있었답니다. 제가 좀 신문에선가 좀 잠깐 그 야화를 봤는데요. 김종필과 유명한 우리 국무총리잖아요. 이제 돌아가셨지만 5.16 혁명 쿠데타 예 모사 박정희 대통령 모사 예 그분이 한 번은 이제 우선 혁명에 가담하려면 또 힘이 모든 게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료가 예 영관으로 중령인가에서 대대장으로 중령이면 대대장입니까? 아 이제 좀 잠깐 생각이 안 나요. 좀 그렇다 치고 그 예편했답니다. 그래서 아는 친구고 또 같이 근무를 했고 그래서 좀 도와달라는 뜻에서 한 번은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그 영관급 제대하신 분이 하나 예입니다. 제대하신 분이 사업을 운수업을 했던가 봐요. 근데 다양한 여러 가지 일을 다 해보는데 하는 것마다 안 되더래요.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에 물이 빠지면 지푸라기로 잡는다는 심정으로 이제 국무총리 김영길 씨가 찾아갔는데 그때는 국무총리 아니고 그냥 그 당시에 이제 중령이가 대령이가 됐을 겁니다. 찾아가니까 이 신세 타령하면서 우리 그런 거 유명한 대운하게 한번 찾아볼까? 그래서 뭐 김정필 그 국무총리도 그랬겠죠. 정권에서 이 혁명을 해가지고 과연 성공을 할 것인가 아니면 성공을 못할 건가. 그래서 좀 그것도 걱정스러웠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영관 제대했다는 예편됐다는 그 사업이 너무 안 돼가지고 돈 보러 간 그 장본인은 백운학 그분이 거들떠보지 않고 탁 김종필 이제 총리라고 부릅시다. 지금 총리 많이 지내고 돌아가셨어요. 유명한 그분 그때는 영관급으로 갔었죠. 예, 그 당시에 탁 보더니 5.16 쿠데타 일어나기 전에 백운학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진짜 보러 간 그 사업원 운수업 하는 그분은 거들떠보지 않고 딱 김종필 그 총리를 보시고 나서는 두 말도 안 하고 무조건 성공한다. 그리고 또 마지막 이제 나오는데 조용히 불러드려요. 예, 김종필 총리를. 그러더니 귓속말 그러더래요. 절대 혼자 말고 있어라. 이건 극비다. 천기가 누설이 되면 안 된다. 하면서 반드시 박정희 대통령 성공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말년이 좀 안 좋다. 이건 혼자만 알고 있어라. 이렇게 예언까지 했답니다. 틀림없지 않습니까? 뭐 수십 년 전에 어떻게 알아보면 그만큼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백운학이라고 하면 그 시절에 아주 깃발을 내신 분이었어요. 이렇게 아주 유명한 분은 이름을 날리기 싫어도 스스로 알아줍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젊어지니까. 네, 안밀까지 예언을 해주고. 그래서 이거는 절대 누설이 되면 안 되니까 혼자만 알고 있어라. 동료도 무시하고 그냥 혼자만 불러서 귓속말로 해줬대. 예, 이렇게 반드시 예, 5.16 혁명 오늘 공교롭게 오늘 5.16이네요. 그래 성공을 한다. 예, 해라. 이렇게 아주 해가지고 그런 예 뒷말까지 해줬답니다. 하나 이해합니다. 제가 신문에서 좀 봐서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잠깐 막간하기위해서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좋은 학문이니까 네 절대 남을 속이지 말라.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예 나침판 등대 이 어둠을
헤맬 때 그 바른 안내 길잡이 내비게이션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바른 좋은 학문이니까 좋은데 이용하십사 한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럼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지합이라고 나와가지고 육합 보여드렸죠. 지지합 3 육합이라고 나왔죠. 자축토, 자와 축이 만나면 토국이란 얘기죠. 그리고 인해목, 묘술화, 그리고 진유금, 그리고 사신수, 오미화, 이렇게 해서 6가지라서 여러분이 시험보면 알지만 자축, 인해, 그다음 묘술, 진유, 사신, 오미, 6개 아닙니까? 그래서 6개 합이라 해서 지지육합 이렇게 나와있죠. 예, 자축토 다시 한번 자축토, 자와 축이 만나면 토, 인과 해가 만나면은 목. 예, 그냥 글로 한글로만 읽으면 해면은 그냥 이 하늘에서 뜨는 비치는 해 모양이다 하는데 이 함으로 나온 게 돼지의 자고 나오잖아요. 인, 호랑인, 해, 그리고 목국, 인의 목국을 이룬다. 인과 해가 만나면 목을 이룬다. 묘술화, 묘와 토끼와 술이 만나면 화가 된다. 물상면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머리에 쏙 들어가기 위해서 진유금, 용과 그리고 닭이 만나면 금이 된다. 그리고 사신수, 여러분이 지금 물상면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오해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건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물상면으로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해를 해야만이 다음 진도가 나가기 때문에 사신수, 뱀과 원숭이가 만나면 수로 변한다. 그리고 오미화, 오화, 그리고 말과 염소가 만나면 과로 변한다. 오미화, 이게 육합이라는 거 6가지라서 6개가 합해서 지지 6개가 합해서 그래서 육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생소한 뭔데요. 지지합이라고 해서 암합, 어드럼 암합이라고 나와 있죠. 지지합, 암합 네 번째. 이거는 육합은 좀 흔한 편이고 좀 잘 많이 듣는 얘기네요. 암합은 조금 좀 생소하고 깊이가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술합, 이거는 지지와 지지 사이의 암합이고, 먼저 여러분이 도면을 보시고 우측, 4번째, 4번째 첫 우측은 설명드렸고 지지합 4번째 암합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자술, 축, 인, 그리고 묘신, 인, 지금 인미네요. 이렇게 오해 이렇게 이거는 지지와 지지 사이의 합합. 그게 천간이 아니고 지지끼리만 2개가 만나서 되는 합합. 그리고 우측에는 우측이죠. 합이라고 그래. 정해, 천간과 지지가 만난 사이의 암합. 천간과 지지 사이의 암합. 그게 천간 지지가 만나서 합을 이룬다는 암합. 이렇게 2개로 나왔죠. 그러니까 암합, 합에서 천간 지지 사이의 암합은 정은 천간 정화죠. 그리고 해는 지지의 해수, 그리고 무는 천간의 무토, 그리고 자는 지지의 자수, 그리고 신금은 천간의 신금, 그리고 사화는 지지의 사화, 그리고 임수는 천간, 그리고 오화는 지지. 그래서 천간과 지지 사이의 암합과 그냥 지지와 지지 사이의 암합, 이렇게 둘로 나눠졌잖아요. 제가 볼 때는 좌측, 여러분이 볼 때는 우측. 자술, 축, 인, 묘신, 인미, 오해, 이거는 지지와 지지 사이의 둘이 합한 암합이고, 그리고 좌측 2번째 정해, 그리고 무차, 신사, 이모, 이 4개, 이거는 천간과 지지가 만난 합이라서 천간 지지 사이의 암합,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것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처음이라서 어렵게 생각되시고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나가다 보면 아하 하고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 십신 했었죠.
예, 반복 차원, 복습하는 차원에서 처음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다시 읽고 또 이런 거 들으시면 더 효과도 있고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십신, 예, 십신 1번째, 첫 번째 십신이 끝났죠. 그리고 지금 두 번째 합보충이 들어가죠. 그래서 십신도 시간 날 때마다 제가 했던 거 다시 반복 공부한다는 뜻에 복습한다는 뜻에서 한 번씩 보시고 순서대로 보시고 이렇게 나오시면 더욱 효과가 있을 겁니다. 지지합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지합, 삼합 첫 번째, 지지합, 방합 두 번째, 그리고 지지합 세 번째 육합, 그리고 네 번째 지지합, 암합. 그래서 지지합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합이라고 할 수 있는 삼합.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래 가장 중요한 합이라고 할 수 있는 삼합. 지지가 세 개가 모여서 이루어진다 해서 삼합. 그리고 같은 계절을 의미하는 지지끼리 합을 의미하는 방향, 방합. 네, 예, 이치, 방이방자지 않아요. 방어, 인, 묘, 진, 봄, 사, 오, 미, 여름. 그리고 신, 유, 술, 가을. 그리고 해, 자, 축, 겨울. 그러니까 이렇게 기하시면 됩니다. 인, 묘, 진 할 때 세자가 삼합이잖아요. 그러니까 방합이라고 하는데 인, 묘, 진에서 가운데 자가 왕지라고 하고 묘가 봄을, 예, 봄을 뜻하기 때문에 봄, 사, 오, 미에서 역시 오가 예, 중앙에 있는 게 왕지입니다. 힘을 가장 발휘하는 계절에서 왕을 한다 해서 예, 왕지. 예. 그래서 예, 오는 역시 여름을 뜻해서 화. 그래 인묘진 사오미 여름. 그리고 신유술 역시 가을의 왕지가 유입니다. 그 신유술 유술은 가을. 그리고 해자축에서 겨울을 뜻하는 해수 자수인데 자가 자오묘에서 왕지입니다. 예, 그래서 예, 해자축 겨울 이렇게 해서 사회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방합 내밀하고 사랑을 의미하는 역합. 예, 설명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숨어있는 오행간의 합을 의미하는 암합. 숨어있는 오행간의 합을 의미하는 암합. 삼합과 육합은 연애자평을 읽을 때 잠깐씩 다룬 적이 있고 방합과 암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합에 대해 정리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합도 있지만 삼합과 같은 경우 중요한 철학적 개념들이 들어 있어서 제대로 풀어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거슬겠지만 최대한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지지의 합 중 계절의 합에 해당하는 방합을 시작으로 지지의 합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중요도로 따지자면 삼합부터 시작해야 하지만 지지의 개념을 잡기 위해 방합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십신까지는 아주 재미있는 기분으로 따라오시다가 이쯤 되면 머리가 아파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의 총리를 외워야 한다는 부담감을 버리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이해하는 것에 포인트를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꺼번에 외워서 고수가 되어야지 하는 각오보다는 마음에 나이테를 새긴다는 생각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익히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